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연초부터 시장이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000선을 뚫은 이후에 하루 만에 3,100포인트까지 뚫어내고 있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지난주 코스피는 9.7%가량이나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조금 약했던 코스닥은 2% 올랐습니다. 3,000피 시대를 열고 빠르게 추가 상승 이어가고 있는 시장인데요. 여태껏 가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 시장에 현재 우려감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뿐 아니라 뉴욕 증시도 사상 최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네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박원재 전문위원, 그리고 하채기 전문위원, 김선유 전문위원 이렇게 오늘 네 분 대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먼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도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 흐름부터 먼저 짚어주실까요? 예, 지난주 미국 시장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1%대의 상승을 좀 보이면서 마무리가 좀 되었었고요. 사실 뭐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상승폭으로 보면 가장 크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한국 시장이 좀 주도하는 뭐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국 시장은 여전히 뭐 강보권역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보게 되면 외국인 쪽 거래소 시장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이 지난주 금요일 날 1조 6천억 대의 매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기관 쪽,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1조 6천억 대의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1조 6천억 대의 외국인 순매수를 좀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개인 투자자분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도에 대한 강도가 그렇게 강해진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기관 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연기금 쪽에 있어서 이 거래소 시장의 매도세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사실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국내 투자 비중에 대한 부분들, 비중을 좀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뭐 세계 시장 통틀어서 한국 시장이 좀 가장 강하게 올라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굳이 국내 투자를 좀 줄여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든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부분들이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여전히 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시장을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어닝 시즌이 좀 돌입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정책주들의 흐름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와 정부 정책주들 같은 경우는 흐름들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다만 이제 지수를 좀 잠깐 좀 보면 지수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뭐 월봉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금 3개월째 연속적으로
양봉의 장대 양봉을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대까지는 와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을 좀 잡고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도 3개월째 연속적으로 좀 양봉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상대적으로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덜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있어서의 중소형주들의 흐름들도 이제는 좀 순환매적인 그런 흐름들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 섹터와 중소형주 섹터들 모두 또 관심 있게 좀 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투자 전략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오늘도 상승 출발을 하겠죠. 상승 출발을 하겠지만 항상 이 장 초반에 좀 보게 되면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군들에 있어서 이 등락적인 부분들을 활용하는 트레이딩 전략은 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형 섹터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 이평선을 좀 기준으로 놓고 보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5일선 자릿대를 깨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깨지를 않고 지지해주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다시 이격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단기 이평을 좀 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LG 화학이라든가 현대차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모두들 5일선을 좀 지지해주면서 급등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우선 여전히 좀 단기 이평 기준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자체가 악재보다는 호재에 좀 상당히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뭐 중형주 섹터와 소형주 섹터들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 그런 종목군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좀 못 올라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섹터들 쪽으로 이제 서서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업종별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최근에 보게 되면 자동차 쪽에 뭐 현대기아차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삼성전자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2차전지 쪽에 삼성 SDI도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롯데캠 화학 쪽 섹터의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상승 추세대를 그리면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순환대는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 이후에 금요일날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한 번 더 쉬어지는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 평선을 좀 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뭐 GS건설이라든가 현대건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IT 쪽 섹터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 쪽 섹터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들 업종군들 쪽으로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단기적인 이평선을 좀 기준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종목,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수상으로는 과열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보는 뭐 순환매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이 좀 괜찮은 그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뭐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해서 올해에 실적이 좀 괜찮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IT 섹터라든가 음식료 쪽에서도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하시고
좀 여유 있게 좀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슈이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 초호황기가 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삼성전자 쪽에 있어서 슈퍼사이클이 22년도까지 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되겠죠. TSMC 쪽에 있어서 벤더로 있다가 삼성 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수혜는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1선에 있어서 눌림목까지는 다 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이나 그다음에 네페스 같은 기업도 있죠. 실적이 올해 급증을 해주는 사상 최고의 실적을 좀 기록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페스라는 기업이라든가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고 공장이 TSMC 쪽에 공장이 좀 멈춰섰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거기에 따른 수혜도 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B하이텍이라든가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도 21선의 눌림목 구간에 좀 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한 번쯤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 그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보면 자동차에 쓸 반도체가 없어서 멈춰서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개별적인 종목이에요. IA라는 기업도 있겠죠. IA라는 기업은 아마 유튜브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이러한 종목군들은 조정 시에 한 번쯤은 봐도 좋지 않을까. 다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유니퀘스트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도 눌림목 이후에 매물 수화를 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대량 거래를 터지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좀 눌림목 구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양호한 그런 자리대에 있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양호한 종목의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고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텔레칩스라든가 아니면 리노공업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역 상단을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이러한 종목군들이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테크윙이라는 기업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눌림목 포인트를 좀 잘 잡아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CJ제일제당이에요. CJ제일제당은 내수 쪽 섹터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꽤나 좋습니다. 음식료 가격에 있어서 가격 인상도 하고 있죠. 원자재 가격 인상이 되면서 거기에 있어서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매물 수화를 좀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흐름들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한국반자예요. 한국반자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자동차 부품 쪽에 있어서의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고 이 정고점 자리대의 매물 소화를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눌림목 구간에 한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와도 좋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11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새해 첫 주 양시장 모두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9.7%, 코스닥은 2%가량 상승했는데 이 상승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형주 위주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시장의 수급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초반에는 개인들이 열심히 매수를 해주고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적절하게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었죠. 이 물량들 목요일장에서 기관들이 그대로 받아내면서 매수를 해줬는데 이 금융투자 쪽의 물량들 다음 날 바로 다 물량을 내놨습니다. 금요일장에는 오랜만에 정말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원가량 대량 순매수로 시장을 또 이끌어줬는데요. 과연 오늘 시장은 또 어떤 수급의 현황들이 나타날지 함께 지켜봐야겠고요. 자, 글로벌 증시 모두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삼성전자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제대로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50조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1.35% 올려세우면서 9만 원 선으로 출발합니다. LG화학 1.3%가량 빨간불 켜내면서 100만 2천 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2.8% 큰 폭의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48% 오르면서 84만 1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전부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애플과 협업 기대감의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도 오름세 이어갑니다. 5%대 올려 세우면서 25만 8,500원으로 출발하고요. 네이버 2.2% 상승입니다. 잠자던 주가가 오랜만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31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 SDI 전기차 시장 성장 모멘텀 계속 받아가고 있습니다. 70만 원 선에 안착하면서 오늘은 75만 1천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셀트리온 2%대 상승으로 37만 4,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카카오도 40만 원 선 뚫어내고 52주 신고가 갱신했죠. 오늘도 1.6% 오름세로 44만 1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1.1%가량 상승입니다. 3,189포인트로 출발했고요. 코스닥 0.2%가량 오르면서 98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혼조 양상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만 지금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1.96%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0.4% 상승입니다. 각각 16만 원 선, 22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HLB, 시젠, 알테오젠 모두 다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인데 펄어비스만 홀로 파란불을 켜내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모멘텀 계속 받아가고 있습니다. 1.7% 상승으로 19만 7,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CJ 주가 흐름 좋습니다. 미디어 시장 성장 목표가 상향 리포트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3.3% 상승으로 오늘도 16만 1,400원 선으로 출발했고요. 카카오 게임즈 0.4% 오른 4만 7,2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일단 빨간불 켜내면서 시작은 했는데 코스피 역시나 강하고요. 그런데 코스닥은 지금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자 전일날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IT 2차 전기 그다음에 수소차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뭐 철강주도 흐름들도 괜찮았었어요 전날. 자 그리고 건설주 흐름도 괜찮았고 증권주 흐름들도 뭐 괜찮은 편인데 약한 것들은 지금 계속 약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약주들이 최근에서 계속 약세를 보이는데 오늘도 약세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냐? 가는 놈들만 가는 그런 이제 차별화장이 또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증거가 지금 가는 것들이 계속 가죠. 삼성전자 이제 9만 원 넘어가서 이제 10만 원을 가기 위해서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 볼 수가 있고 삼성전기도 계속 올라가고 가는 것들은 계속 가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전날 많이 올라갔던 현대차가 빠집니까? 또 올라가요 지금. 현대차 또 올라가고 차별합니다. 지금서부터 이제 장세는 1월장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1,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12월 말쯤에서도 또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 연말장, 연초장에서는 폭등장이 찾아올 거다.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는 가는 것들만 가고 바닥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머리를 숙이고 쑤셔 박혀 있는 종목들은 안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계속 되게 되면 차별화가 극심하게 나오게 되는데 가는 것만 갑니다. 그래서 가는 것만 가는 흐름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이 가는 것만 가는 이 흐름은 아마 상당 기간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안 가는 것들은 철저하게 아마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순환매가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의 흐름들이 아직 못 간 애들이 좀 있어요. 근데 반드시 이쪽도 따라가긴 할 텐데 여태까지 주식 역사상 거래소 대형주가 갔을 때에서 IT 반도체 부품주가 따라가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 외의 종목들은 모른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가는 종목들 계속 가는 것들 동부 하이텍, 그렇죠? 동부 하이텍 계속 가죠. 그다음에 실리콘워스 계속 가죠.
그러니까 차별화예요. 근데 이쪽에 그나마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이쪽 애들은 그나마 차별화해서 따라가면서 순환매가 나오지만 그 외 종목들은 안 가는 애들은 철저히 안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들만 가는 그런 이제 차별화 장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길게 가면은 2달 동안 이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짧게 가도 뭐 한 달 동안은 차별화 장세가 계속 진행될 수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약한 종목들, 바닥에 쑤셔박혀 있는 종목들은 조심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는 것만 가는, 그리고 지수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는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즐겼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약한 마인드에서 강한 마인드로 이걸 바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수익률 게임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수는 3,200을 돌파를 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종목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이거는 여러분들 최옥 종목으로, 아니죠, 매매 시그널 종목으로 한번 추천을 해드렸었던 종목인데, 바로 TK케미칼입니다. 자, TK케미칼이 궁금하셔가지고 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TK케미칼은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 시간에서 12월 23일 날이니까 한 이쯤 되겠네요. 여기네, 여기쯤에서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눌림목으로 공략을 해드렸었고, 최근에 올라갔을 때에서 최고 목표치는 대략 33% 정도 올라갔지만, 전날 종가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아마 종가까지는 18% 정도, 33% 수익에 났다가 18% 쪼그라들긴 했지만, 이런 차트들은 쉽게 꺾이지를 않습니다. 차트가 바닥에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차트가 머리를 숙이고 쑤셔박히는 종목들은 지금은 안 좋아요. 그런 종목들은 상당 기간 안 갑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있다가 머리를 들고 강하게 위로 쏘는 종목들은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 TK케미칼도 계속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일단 목표치를 그동안에서는 3,5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치를 좀 더 상향하겠습니다. 1,000원을 더 올려서 일단 4,500원으로 목표치를 상향을 할 거고요. 이 상향한 이유에 대해서는 원래 1월장, 2월장에서는 바닥에서 움직이면 원래 많이 가기 때문에 목표치는 4,500원을 상향을 하고, 지금 수익이 최근에 33% 내지는 18%까지 지금 나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기관들이 열심히 사주고 있죠. 보면 기관들이 열심히 사주고 있고, 연기금도 열심히 사들어오고 있고. 왜 상한가를 봤더니, 원래 얘네들은 이제 PET 수지라든지 폴리에스테르라든지 스판덱스, 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는 화학섬유 제조업체인데, 소위 말하는 이제 플라스틱이라든지 이제 이게 늘어지는 그 옷이죠. 그 섬유를 이제 생산하는 얘네들인데, 최근에 이슈가 뭐가 나왔냐면, 이제 그 분리수거 할 때 나오는 그 페트병으로 리사이클 원사를 생산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 유일하게 성공을 했다고 했는데, 플라스틱으로 옷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실을 이제 뽑아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의 2050년 탄소 중립 비전에 발맞춰서 리사이클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그 이슈가 나와서 강하게 움직였는데, 저탄소, 그린 뉴딜, 여전히 지금, 테마는 계속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게 4,500원까지 가고도 남겠죠. 그래서 그 이상도 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목표치를 4,500원으로 상향을 하고요. 향후에 목표치를 5,000원으로 갈지, 10,000원으로 갈지는 그건 나중에 기가 외국인들이 더 들어오는 걸 봐서, 그걸 보고, 외국인들도 더 들어오는 걸 보고 나서, 그때에서 목표 가격을 5,000원에서 10,000원까지 늘리는 건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쭉 가져가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삼성전자를 질문 주셨는데요. 자, 삼성전자 여러분들한테 10월 28일 날 바로 이 시간에 이것도 추천해드렸던 종목,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이죠. 10월 28일 날인데, 10월 28일 날, 요날 10월 18일 날, 요날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 딱 이 시간에, 그때가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나오니까, 월요일 날 아니면 수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로 드렸겠죠. 그때에서 공략을 시켜드린 이후에서 올라간 지금 목표치가 아니고, 올라간 지금 수익률이 요까지가 대략 53%였는데, 지금 오늘 또 올라갔으니까, 대략 한 56%에서 60% 정도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거의 60% 가까이 지금 수익을 여러분들이 이제 드리고 있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인데, 이때 당시 10월 28일 날에 드렸던 이유는 시장을 좋게 당연히 봤기 때문에 예를 들었겠죠. 그래서 요 삼성전자는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이슈들은
4분기 잠정 실적이 다소 예상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 실적이 별로 그러니까 안 좋다는 느낌보다는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었었던 3분기에 비교해서 소폭 약간 하락하는 이제 수치로 지금 잠정 실적을 지금 발표를 약 영업이 한 9조 정도로 그러니까 예상보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는 25.69%가 상승이고 그 다음에 매출액도 61조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1.87% 분명히 상승은 상승인데 예상보다 지금 떨어진다는 얘기로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예상이 그렇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예상보다 그래서 분명히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늘어났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간 하회 그 실적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예상이 또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더 많은 실적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가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는 지수 관련주로서 계속 우상향으로 지금 지수가 계속 이렇게 차별화 장세로 가면서 올라가게 되면 일단 목표 가격은 1차는 10만 원인데 좀 길게 보면서 15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5만 8천 원대, 5만 8,800원, 5만 9천 원에서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 15만 원까지 목표 가격 일단 상향하도록 하겠고요.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을 도래한다는 얘기와 파운드리 얘기가 여전히 기대감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건 일단은 10만 원은 갈 거라고 보는 거고 목표 가격을 조금 더 오버해서 얘기를 하면 15만 원까지 목표 가격 상향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퍼스텍입니다. 자, 퍼스텍. 자, 지금 시장 종목들이 지금 차별화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면서 좀 자봉차방가고 나머지는 시퍼렇게 지금 종목들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차별화장. 자, 퍼스텍. 자, 퍼스텍은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 내지는 이제 드론이라든지 남북병역 관련주 쪽으로 해서 후성그룹 계열의 방위산업 관련주 쪽인데 항공우주라든지 유도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죠. 그래서 미사일 테마 내지는 뭐 T-50기 뭐 이런 거 양산에 이제 참여한 그런 이제 회사인데 차트는 괜찮은 것 같아요. 차트는 괜찮고 뭐 드론 사업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종목은 앞서서 그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여러분들한테 추천한 이유에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공략보다는 관망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 퍼스텍 같은 경우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 얘는 공략이 좀 가능해요. 대신에 조정받을 때 공략이 가능하고 손절 라인은 대략 한 2,0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해서 한 목표 가격 한 2,5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 그런 일단은 언젠가는 뭐 남북경협주에 대한 얘기가 솔솔 풀리면서 나올 수 있을 거니까 그 전망을 본다라 그러면은 조정식 공략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앞선 도전 종목들 리뷰도 다시 한번 해주셨는데 자, 오늘도 수익률에 도전하는 날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자, 오늘의 여러분들한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요. 산화콘덴서입니다. 자, 산화콘덴서. 자, MLCC 그다음에 2차 전지 전기차 이쪽 관련 섹터인데 지금 계속 가죠. 계속 올라가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 좀 쫓아가기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 조정받으면 공략해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매수 가격을 7,300원에서 68,000원. 이걸 장전에 여러분들의 가격을 설정해 드리기 때문에 이게 아침에 좀 갭상승이 좀 작아지기를 바라고 좀 드렸던 종목인데 어쨌든 73,000원 이하에서는 공략할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 산업컨덴서 차트가 이제 바닥에서 이제 쏘는 패턴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렇게 정고점을 뚫고 쏘는 애들이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라간 것들은 조심을 해야 되지만 이제 막 정고점을 뚫고 급등을 하고 강하게 움직여주는 이는 이제 기가 외국인이 특히 사서 올리는 종목들은 최대한 저점 매수하는 게 관건인데 일단 지금 가격에서는 좀 비싸서 좀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 조정을 받으면 73,000원에서 68,000원 사이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손절 가격은 깊게 한 6만 원 정도 잡으시면서 목표 가격은 10만 원까지 누려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산업콘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이정수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삼화 콘덴서였습니다. 오늘 갭상이 나와서 지금 가격이 좀 뛰기는 했는데 73,000원 이하에서의 공략 유효하다라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역시나 강합니다. 코스피 시장 1.6%가량 올려 세우면서 3,200선을 넘어섰습니다. 3,000선을 돌파하고 하루 만에 3,100선을 뚫었는데 오늘도 하루 만에 3,200선 타진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0.97%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박원재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 3,000을 돌파하고 점점 더 탄력을 붙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과연 코스피가 어디까지 좀 달릴 수 있을지 한번 짚어주시고요. 또 지난주에 추천해 주셨던 에코프로 상승률이 좋습니다. 이 종목 리뷰도 같이 해주시죠. 네. 지금 장은 누가 뭐라 해도 유동성 장이죠. 유동성을 평가할 때는 우리가 통상 M2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지금 장을 이해하려면은 지금 시장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국내 시장의 M2 기준 잔고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3,100조 정도 됩니다. 현재 예탁금이 70조고 주식형 펀드 잔액이 한 60조 보면은 주식 주변 자금은 한 130조 정도 되죠. 과거에 99년에 지금과 같은 유동성장이 펼쳐졌을 때 M2 잔액 기준으로 증시 주변 자금을 보면은 99년이 한 10% 정도 됐고요. 07년이 한 6% 정도 됐습니다. 지금 과정을 그 중간쯤 본다고 한다면 향후에 증시에 유입될 유동성은 여전히 한 60조에서 160조 정도가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장은 이런 막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금 유동성을 받쳐주는 또 다른 팩트가 있죠. 지금 시장에는 꿈이 있습니다.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이 출현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산업이 이 유동성을 먹어가고 있습니다. 산업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내연기관차가 전부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전기 수소차, 이어서서 자율주행차로 간다는 얘기고요. 반도체 부분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4차 산업을 백업하는 산업의 이제 반도체 산업일 수밖에 없는데 이 반도체 산업이 올해 DDR5로 공정 전환이 있고요. 그동안에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구분지었던 부분이 지금 무의미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대단히 시장은 역동적으로 이 꿈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5G가 출범되면서 5G가 앞으로 4차 산업을 모두 다 바꿔놓을 텐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AI, AR, VR,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리드 등등 앞으로 펼쳐질 산업의 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장은 두려워하기보다는 좀 따라가야 되는 장이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상승 종목수보다는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유동성장이 진행이 되면은 대체적으로 가는 종목이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 전략을 계속 얘기를 해드렸죠. 성장주와 가치주를 섞어서 포트를 구성하면 무리가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종목을 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에코프로를 드렸는데 이게 꿈을 먹는 산업 섹터의 대표 종목이죠. 일주일 사이에 벌써 20% 넘는 급등을 하는 중인데 최근 시대 흐름에 맞는 종목들은 이렇게 시세가 급등을 합니다. 에코프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2차 전지의 밸류체인 모든 거를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환경사업과 배터리 소재사업, BM 지분가치 뭐 이렇게 굉장히 향후에 배터리 산업 커지는 거에 있어서 수직계열화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실질적인 지주회사가 되겠고요. 그 밑에 양극재 전구체를
생산하는 GM이라는 회사가 있고, 리튬을 생산하는 이노베이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하는 CNG 등 수직 계열을 통해서 대단히 앞으로 2차 전지 밸류 체인의 전반성을 아우를 수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에코프로비엠의 지분을 53% 갖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 지분 가치도 지금 안 돼 있는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저평가 영역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이제 삼보판지라는 기업인데요. 삼보판지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지금 산업 섹터 쪽에서는 쇼티지가 많이 납니다. 쇼티지라고 하는 거는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골판지 섹터도 그 중에 한 섹터인데 삼보판지 골판지의 원주와 판지를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업체 중에 하나고요. 3월달이면은 농산물 출하가 이루어지는데 이때가 골판지 수요가 대단히 폭증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현재는 대양대지 화재로 인해서 골판지를 생산할 수 있는 원지가 부족합니다. 이 원지가 부족한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중국도 부족하고 부족한 국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입이 잘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쇼티지가 발생하면 가격이 급등하는데 아마 지난 4분기부터 가격이 급등 중에 있고요. 이러한 쇼티지 국면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승 중에 눌림목 구간에 와 있는데 여기서 진입하셔도 향후 1, 4분기, 2, 4분기에 걸쳐서 쇼티지 구간의 투자 사이클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수급적으로 보면 최근에 연기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연기금이 들어온다는 건 수급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현대가 부분에 이제 들어가셔서 목표 가격 한 15,000원 보시고 손절 가격은 9,900 보시는 전략으로 진행하면은 무리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박원재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삼보판지였습니다. 자, 골판지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인데 이제 이 공급량 부족과 함께 맞물려서 가격 폭등하는 점 같이 짚어드렸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 9,9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시장 지금 계속해서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21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도 에너지가 좀 딸리는 모습입니다. 97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 코스피가 이렇게 강하기는 하지만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2배가량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승 278종목, 하락 1,000종목이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하채기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시장 좀 방향 갈리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시장은 아까 에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현대차가 지금 현재 한 12% 정도 상승하고 있고 기아차도 한 7%, 만도도 좀 강세를 보이고 모비스도 좀 강세를 보이면서 현대차 그룹이 지난주 금요일에 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끌고 있고 그 뒤로 이제 삼성전자가 한 4% 넘게 상승, LG화학도 4% 넘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 그다음에 카카오도 4% 넘게 상승한 흐름이면서 빈익빈 VF가 좀 발생하고 있는 시장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수 장세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의 조금 소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형주가 계속해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형주도 어느 정도 갔다가는 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소형주를 좀 가지고 계시다가 조금 내가 소외가 된 것 같다 해가지고 대형주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한 번 여기에서 대형주로 좀 들어갔다가 진입하기는 쉬우겠지만은 대형주에서 나오기가 또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대형주 특히 코스피 200 종목이 좀 상당히 좀 가열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좀 기다려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매 시그널 종목 3개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에이스테크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상당히 좀 강세가 좀 보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매매 시그널로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조금 신규 진입을 조금 자제하자라는 좀 말씀을 좀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2020년도에 최고점까지 해서요, 336%까지 나왔고, 2020년도에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33%가 좀 나오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16년도에 2,000원대부터 해서 지금 35,000원까지 올라오는 그런 추세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8부지에 대한 확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지만은, 이 에이스테크의 연간 단위의 그 예상 컨센서스 실적을 좀 봤을 때요, 2021년도, 2022년도 계속해서 성장한 것은 맞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도 매출이 한 4,251억 정도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도 한 344억, 그 다음에 내년에가 매출액이 한 5,400억 정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한 2,0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근데 시가총액이 한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 예상 걸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지금 고평가에 지금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신규 매수를 좀 하시는 것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시장이 추세가 완전히 꺾일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보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가는 여기 9월 8일에 했던 한 35,450원 정도 목표가를 보시되, 여기에 도달한다 하면 괜찮지만 도달하지 못하고 시장이 추세가 꺾인다 하면은 그때는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제약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상당히 강세를 좀 보이면서 상한가도 이틀 좀 들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상한가 좀 마무리를 좀 지었는데, 일단은 이슈가 있었었죠. 계속해서 제약주 쪽에서 어떤 치료제가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돌아가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구충제 이버메틱이 코로나19 치사율을 하락시킨다는 이런 재료가 나오면서 그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약주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호재 이야기 띄워놓고 급등시키고 또 재료 노출해가지고 그 후에는 조금 또 조정을 좀 주고 또 악재를 좀 기사를 올려놓고 급락을 주는 그런 형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주 같은 경우는 급등할 때 추격 매수라든가 따라서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워낙 급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고가를 했을 때 122%까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봉을 한번 보시는데요. 여기 좀 보시면은 13,450까지 해서 한 주에 120%까지 급등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가더라도 여기에서는 조금 쉬어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재료가 노출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보유자의 영역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저가 기준으로 해서 5일선만 지켜진다 하면은 보유자분들은 하루 정도는 좀 더 지켜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신규 진입은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방향을 좀 보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고, 일단은 지금 현 구간에서는 신규 진입은 금지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은 바이넥스가 좀 되겠는데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목요일에 급등이 나왔었던 그런 흐름인데, 금요일이었네요. 금요일에 1월 8일에 22%까지 장중이 좀 올라가면서 종가는 한 16% 정도 마감했는데, 일단 녹십자와의 그 CMO 사업 협력이 됐다라는 그 소재가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을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한 6,000원짜리가 39,400원까지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연봉을 좀 봤을 때도 398%까지 올랐다가 작년 연봉 저가를 봤을 때 236%로 마감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인 급등 부분이 있어서 조금 주가가 옆으로 좀 조정을 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서 쭉 올라갔고, 여기에서는 이제 박스권을 조금 형성하는 그런 행복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고 나서 돌파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하단으로 이탈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형국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조정을 좀 보는 게 좀 맞겠고, 이 종목 같은 것도 뭐 재료 노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탄력의 힘이 둔화가 되는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보유자분들의 좀 영역이지 신규 매수 구간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박스권입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하고 가셔서 39,400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박스권을 하단 박스권을 이탈하다면은 수익을 청산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하채기 전문위원의 세 가지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대형주 쏠림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삼성전자 드디어 9만 원 선에 안착하고 9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오늘 특히나 또 현대차 그룹주들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락 종목 수가 600종목, 코스닥 시장은 낙폭을 조금씩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개인의 매수 1조 3천억 원가량 들어오고 있는데 시장 좀 쏠림 현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김선유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오늘도 시장 흐름과 함께 위원님 도전 종목이었던 CJ 그리고 삼성 SDS 상승률 굉장히 좋은데요. 이 종목 리뷰와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자, 우선 보면은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엄청 많아요. 월등히 많은데 코스피 지수가 2.2%포인트가 오른다 치더라도 상승하는 종목이 현재 시간으로 270개 되고 하락하는 게 한 600개 정도가 됩니다.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상태.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주 종목들만이 조금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들. 그래서 삼성전자의 5% 이상 급등 흐름들, SK하이닉스 1%대, 삼성 관련주들과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들의 모습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시총 자체를 좀 끌어올리는 포인트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시총에 굉장히 좀 반란이라 표현할 정도로 좀 저평가 수준을 벗어나는 것 같은데, 국내 증시가 정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탈피하는 모습이 좀 나오는 건지 참 궁금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 자체가 좀 상당히 조금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진짜 시장이 오를 수도 있나 싶지만 대형 시총 상위주들만의 모습이고, 이 흐름 자체가 조금 멈추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오늘 너무나 소외받는 코스닥 1.3% 가까이 좀 하락이 나오는데요. 자연스럽게 다시 코스닥 쪽에 상승 흐름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너무 좀 심해요, 움직임 자체가. 코스닥은 현재 한 250 종목이 상승 중이고 1,100개 정도 되는 종목이 하락 중에 있습니다. 완전 소외를 받는 모습인데, 이게 지난주부터 흐름이 더 대형주 쪽으로 강하다 보니 코스닥 종목들, 중소형주들을 또 매도하고 또 대형주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 걱정인 게, 항상 급등할 때 이제 따라 들어가셨다가 또 지수 하락, 또 종목 하락이 좀 나오면서 또 물려버리는 경향들이 좀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시총 상위주들의 대응은 조금은 조정을 이용하시는 대응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씩 종목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CJ 같은 경우 12월 14일 날 말씀을 좀 드리고 현재 20% 이상 상승 중에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정말 좋은 자리에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당시 때 12월 초 중순부터 해서 방송에서 수차례 강조했던,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저녁 10시마다 이제 강의 방송을 하는데 그때 항상 강조했던 게 지주사 종목들을 강조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SK 추천드리고 LG 보시라 말씀드리고 그 당시에, 그리고 CJ 있었고요, 두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 종목을 드렸었고 이 중에 두산 빼고 4종목들이 다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약간 시동을 좀 늦게 걸긴 했지만 LG 같은 경우 한 2, 3주 뒤에 급등하는 모습이 다 나왔거든요. 시장 자체가 대형주가 원체 좀 강하게 가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지주사 종목들이 아직 안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주사 종목들을 말씀드렸던 거고, CJ 역시나 경기 민감주 중심의 그룹주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CJ ENM 같은 경우도 최근에 흐름이 너무나 좋고요. 그래서
흔들릴 필요 없이 좀 더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삼성 SDS 같은 경우도 1월 4일날 추천을 드리고 첫 급등하는 날 추천을 아마 급등하기 전에 추천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벌써 수익률이 한 20% 가까이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SDS랑 제가 같은 맥락으로 봤던 게 현대글로비스였어요. 현대글로비 추천드리고 또 많이 갔잖아요. 이 두 종목들은 각 그 삼성과 현대의 지배구조 이슈에 같이 좀 껴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또 상승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좀 더 좀 천천히 좀 지켜보시면서 SDS 같은 경우 대응을 해보자.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다. 대형주들 상승 나올 때는 정말 급하게 파실 필요가 1도 없습니다. 조금은 여유롭게 보셔야 돼요. 조금만 여유롭게 보신다면은 LG와 같이 100만 원 돌파하는 흐름, 정말 수차례 말씀드렸던 100만 원 돌파 흐름, 이것도 이제 추천드리고 수익이 정말 좋거든요. 50% 정도 수익이 아마 나고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뭐 NC 같은 경우도 제가 100만 원 돌파한다, 100만 원 무조건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NC 같은 경우도 오늘 금요일날 살짝 터치하고 내려왔는데 오늘은 좀 현재 100만 원 돌파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장 자체,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고 한번 올려치게 될 경우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큰 흐름이 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급등할 때는 절대 급하게 정리하시거나 하시면 안 되고 또 지켜보셔야 돼요. 현대차 마찬가지고요. A스토리 같은 경우도 현재 주가 상황이 좀 굉장히 좀 양호한 모습인데요. 넷플릭스의 스위트홈이라는 그 드라마, 시즌제 드라마가 나왔는데 저도 좀 보긴 봤는데 국내에서 이제 이 정도의 그래픽과 그 스토리를 가진 드라마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좀 탄탄하게 그래도 좀 만들었던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약간 잔인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좀 봤던 그런 좀 기억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주가가 또 굉장히 잘 가는 모습인데요. 추가적으로 이게 올려치면서 주가 매출이 많이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보다는 향후 이제 회사에 대한 기대 가치가 높아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추가 상승은 좀 가능해 보이지만 너무 급하게 종목을 따라가시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으니 천천히 보시고 기다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요. 조정 시 매수 관점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좀 말씀드리고 조금 있다가 바로 추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도전 종목이 있는 날인데 지금 김선윤 전문위원 도전 종목들 정말 다들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을까요? 그 대형주 시총 상위주들을 제가 추천을 그간에 거의 다 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사실 시총 상위주들 추천드릴 게 없는 수준이에요. 현대차나 이런 종목들은 방송에서 수차례 말씀을 드려왔었죠. 전고점을 넘어갈 것이다, 30만 원을 갈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드려왔고 오늘 그 흐름을 타고 있는데, 오늘 종목은 그간에 좀 소외를 받았던 종목을 하나 드릴 거예요. 넷마블을 오늘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넷마블인데 제가 이제 추천주 말씀을 좀 드리지만 종목 자체가 갑자기 막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쉬었다 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제 추천주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2에서 3%, 많으면 5% 정도만 방송에서 보시고 따라한다면 대응하시고, 그게 아니시라면 좀 더 길게 호흡 가지시고 가져가시기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넷마블 말씀드리고요. 추락대 포인트가 원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하락보다는 상승 흐름이 더 강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12만 8, 9천 원 정도 움직이는데 13만 원 아래 현재가에서 매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15만 원까지 우선 말씀을 좀 드려요. 15만 원 정도 보시고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고요. 손절가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오늘 대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고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선윤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넷마블이었습니다. 지금 주가 계속해서 좀 횡보하고 있는데 오늘도 마침 눌려주고 있네요. 이럴 때를 기회를 삼아서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시장 방향 여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 낙폭 조금씩 줄여내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 행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